안녕하십니까, 성기원입니다. 전년도에 폭염과 많은 비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많은 피해와 농사의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기후변화에 따른 일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 그런 일기 변화나 기상 여건을 고려한 전정들을 올해는 필히 좀 하셔야 좀 더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안점을 맞춰서 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전정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정의 목적과 두 번째로 전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많은 농가들이 지금 현재 전정사들을 통해서 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전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NBA 특성에 맞는 전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어려우셔도 자가 전정을 하든지 또는 전정사들이 해놓은 전정을 NBA 특성에 맞게 보완해 주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전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전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목적에 맞게 충실한 전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전정의 목적으로는 수간 내부까지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바람과 약재가 그렇게 되면 잘 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적정한 연면적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결실량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수간을 형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고품질의 사과를 적정량을 생산하는 목적이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재배 관리의 용이성까지 생각을 하셔야 적정한 전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정 방법은 우선 주간과 주지의 비율이 3대1이 될 수 있도록 주간과 주지의 비율이 최소 3대1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굵은 가지는 속간에는 그런 전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이 주지와 결실지와의 비율도 3대1의 법칙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의 과원에서는 이 하단부에 결실량의 6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하단부라고 하면 중하단부가 되겠죠. 중하단부에 결실량의 60%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대1 법칙을 적용하다 보면 주간 부분에 있어서 굵은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솎아내고, 또한 상단의 세력지들은 햇빛 가림이나 이런 부분, 약재 도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주고, 하단은 수평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유인이나 전정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고, 상단은 수평하로 가급적 나무의 꼴 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센 가지들은, 꼭 필요한 가지들은 70% 정도의 각도로 유인해서 수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무의 수영이 완성된 성목기에 16에서 18개의 가지, 많다 하더라도 20개 이상의 가지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 햇빛이 잘 통하거나 약재가 도달하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 20개 이상의 가지들은
지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계전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금전정을 중심으로 하시고, 그 결실지, 이 NB는 이게 결과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 주지의 측지 또는 결실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결실지의 거리가 가급적이면 최소 15에서 20cm 전정가위의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배치를 골고루 해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 전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급적이면 전정을 할 때 일손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정례도 같이 실시를 해주는데, 정례의 그 가장 적정한 시기는 4월 초에 하시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인력의 문제, 그리고 그 해 그 나무의 수색, 꽃눈의 숫자나 충실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40% 그 주지의 착과수의 140% 내지 150% 정도를 남기고 정례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각 농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전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할 나무를 선택을 해 봤는데, 제가 저희 과수원에서 가장 좀 세력이 세거나 복잡한 나무들을 좀 골라 봤고요. 또 작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쪽 부분은 제가 직접 하지 못하고 인력을 통해서 좀 한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서 좀 나무를 선택했고, 이 나무를 가지고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정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전체 나무를 조망을 해 보고요. 제거해야 될, 속관해야 될 가지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가지를 솎은 다음에 세부적인 전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이 나무에서 속관해야 될 가지들을 골라 보고요. 제거하면서 또 전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의 배치가 360도로 골고루 배치돼야 되는데, 현재 이 가지 배치는 어렸을 때는 이 가지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서 햇빛이나 약이 잘 침투가 됐겠지만, 9년차 맞으면서 굉장히 결실지에 의해서도 복잡해지고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120도 방향으로 3개의 가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가지 제거를 먼저 하고, 하단 가지 제거를 하고 상단, 중간, 상단 쪽으로 가지 제거를 먼저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가지가 굉장히 밀생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 360도 고르게 360도에서 120도의 부분으로 가지를 배치를 한다라면, 우선은 이 가지와 이 가지의 사이에 이 가지가 들어있고 작업의 용이성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이 가지를 제거해내는 게 이 나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지를 제거할 때는 여기에서 대체 가지를 다시 받을 부분이 아니면 이 주간 볼록한 부분을 대각선을 두고 다시 새로운 가지를 받아낼 부분이 아니면 좀 NB는 바짝 잘라내도 될 것 같고요. 이 자른 부위가 대각선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B는 특히
그 구루터기 전정을 안 하시고 이 주름진 부분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남겼을 때에도, 구루터기 전지가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남겨졌을 때도 이 자마이 부분이 이 불룩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가지가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루터기 전정보다는 이 주름진 부분을 대각선으로 해서 잘라주는 형태로 가지를 솎아내는 그런 전정 방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지를 제거했고요. 두 번째로 저쪽 반대쪽에서 봤을 때 또 이제 이 하단 부분에 있어서 이 가지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가지를 저는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정을 했을 때 딱 맞는 360도의 120도의 부분에서 3개가 배치된 건 아니지만, 복잡했던 부분들이 작업의 용이성이나 햇빛 투과율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가지의 부분들은 이 전정에서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될 가지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바퀴살, 통칭 이제 바퀴살 가지라고 그래서 이 사방에 세력지들이 분포하고 있을 때 이 가지의 세력이 더욱 세지고, 이 상단 부분이 얇아지면서 상단의 수세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퀴살 가지 하나, 둘, 셋, 4개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가지 하나를 제거해 줌으로써 양쪽 옆에까지의 부분까지도 공간이 확실하게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소는 특히 열간 4m에 주간 1.5로 심었기 때문에 다른 과원과 달리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를 좀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개를 제거했을 때 이 두 번째에 있어서도 360도에서 120도의 방향으로 위의 가지들과 아래의 가지들과 최소 60에서 80cm, 1m를 두는 게 좋은데 여기도 한 60에서 80cm 간격을 두고 있고요. 같은 방향에서 가지들이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는 형태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 있어서도 이 지금 세력지가 좀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톱이 닿는 데까지 이 가지도 저는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를 제거하는 이유는 비율이 3대1을 넘었는데 3대1을 넘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이 3단으로 걸쳐서 거의 한 60cm, 60-70cm의 범위에서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지 하나를 또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거를 했고요. 지금 이 가지에서 또 하나의 가지가 제거가 돼야 될 부분이 이 가지입니다.
그 상단에서의 세력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가지를 제거를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가지를 정리를 해 주실 때 한 해에 3개 이상의 가지를 제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무의 숫에 반발을 한다고 그러죠.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개 정도의 가지 이내에서 정리하고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무가 전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전정 인력을 통해서 전정을 하다 보니 적절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전정 시연을 통해서 한번 불필요한 가지들, 제거해야 될 가지들을 다 좀 나무에 무리가 가더라도 제거해 주는 그런 전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단의 세력지, 가장 큰 세력지인데요. 이번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상단 정리 부분들이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이 상단에서도 이 높은 부분의 세력지 하나를 더 상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가지가 하향 아래쪽으로 향하게 배치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상단 부분에도 지금 세력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제거를 하고 상단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닿질 않네. 지금 제가 상단을 고소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차는 좀 갖다 놓긴 했는데 촬영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상단을 정리하는 방법을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상단의 세력지를 제거하고 이 도장성 가지들을 제거해 주면서 상단에서는 가장 수고를 줄일 때는 가장 약한 가지를 놓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 도장성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상단을 지금 상당히 낮춰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를 이 정도에서 단축을 해서 더 이상 단축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가지가 나갈 수 있도록 좀 전에 이게 좀 잘라졌는데요. 이 정도 위치에서 가지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상단의 높이를 조절해 주는 그런 전정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지금 아주 큰 세력지가 있는데요. 과감하게 상단의 광안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단을 이런 형태로 정리를 1차 큰 가지를 정리를 하고요. 상단부터 결과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가지와 결과지 정리를 하는데 일단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8월 9월이 됐을 때도 이 주간이 사방에서 다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불필요한 잔가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지 정리할 때 결과지에서도 세력이 센 가지를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이
결과지 부분을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수폭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전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간과 그 거리에서 한 10cm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제거를 좀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수폭도 줄여 나가고 그 사과의 숫자를 좀 상단에는 최소화시키는 형태, 그런 형태로 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단 정리를 좀 끝냈고요. 이 중하단의 결과지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결과지 정리는 하단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가지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를 제거했는데요. 과도하게 좀 제거된 측면이 있지만 이 나무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해는 저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중하단의 결과지 정리하는 결과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을 정리할 때는 끝은 항상 위로, 이게 주지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옆에 영향을 주거나 이후에 나무가 성장을 했을 때 하단과 옆에 옆에 나무들에게 햇빛이나 약재 도달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정리를 하는데요. 연차지가 있을 때는 연차지를 놓고 연차지 주름 앞에서 두세 개를 놓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결과지를 놓고서 상단, 이 주지하고 같은 일자 방향에 가장 근접한 그런 결과지를 놓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끝냈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이 가지는 꽃눈이나 결과지가 고르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좀 숫자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내년에 이 나지 부분에서 특별하게 아상 처리나 BA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자마이 부분에서 결과지의 군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단, 마지막 하단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넘기고 해주고, 이 결과지 하나에 최대 사과를 저는 3개 이상은 달고 가지 않는데요. 아무리 결과지가 튼실하다 하더라도 이게 튼실하진 않지만 3개 이상을 달고 가기 때문에 이 결과지 정리가 잘 안 됐을 때는 나중에 굉장히 이 수관이 복잡해지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지에 있어서는 이 결과지는 3개의 사과를 단다라고 생각을 하고 3개 정도의 꽃눈을 놓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춰지는데 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가까운 부분은 제거를 드러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짧은 꽃눈 결과지를 놓고서 이 방향이 서로 사과가 달렸을 때 충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놓고서 정리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결과지와 주지와 결과지의 비율이 거의 2:1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하실 때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 지금 한 35에서 40cm의 거리가 있고 여기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나지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냈을 때는, 전체를 드러냈을 때는 그 사과 착과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가지들이 있을 때는 이 가장 가까이 있는 꽃눈이나 결과지를 놓고서 단축을 해 들어가는 형태로 하면 내년에 이쪽 가까운 부분에서 새로운 결과지를 형성을 시킬 수 있고, 이 세력이 조절이 되면서 한두 개의 사과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보다는 가장 안쪽에 있는 꽃눈을 놓고서, 꽃눈이나 결과지를 놓고서 제거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가지를 놨을 때는 이쪽에 옆에 있는 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지를 놓고 자르고요. 이 가지가 또 아래로 뻗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약한 결과지를 놓고 제거를 했을 때 이 내년에 이쪽에서 분명히 새로운 결과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차년도에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 가지의 세력으로 봤을 때, 굵기로 봤을 때 한 두세 개의 사과를 다루면 적정할 것 같은데, 12개에서 15개 이내의 사과를 다루면 적정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때 착과할 수 있는 꽃눈 수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세, 열네, 열다섯, 이것까지 간다면 16. 이게 좀 상처가 나 있네요. 16, 17, 18개, 최소한 18개의 꽃눈이 사과끼리 부딪히지 않는 거리를 두고 꽃눈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가지를 하나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이거는 옆에 가지하고 겹치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고요. 이 결과지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밀어 넣는다고 그러죠.
밀어 넣어서 가급적이면 이 주지에 가까이, 특히 NB는 주지에 가까이 사과를 배치하는 그런 그 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지를 일시에 제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착과수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차 단축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전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1차적으로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겹쳐지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짧게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에 성장을 해서 옆에 가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단에 있는 결과지를 놓고 단축을 들어가는 형태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도 아주 얇은 결과지군에 꽂는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개. 이 가지는 좀 한 20개 정도 착과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형태지만 이 결과지가 굵게 나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다 보니 이 숫자가 좀 부족하지만 이게 차년도에 그 결과지군을 새롭게 결과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지 정리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해놓은 형태를 보면 이게 좀 20cm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최소한 15cm 이 거리에서 이걸 제거한다라면 충분히 사과가 달리는 부분이 20cm 이 부분이 확보가 되겠고요. 이것도 여기에서 20cm에서 좀 부족하지만 15cm, 여기에서도 한 12, 13cm 되겠지만 사과가 달리거나 잎이 나왔을 때 이 거리는 좀 충분한 것 같고요. 이건 20cm 이상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그 전정을 해주시고 결과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전정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H&B팜에서 현장 교육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